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내일은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운 겨울철이 되면은 기상청 예보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기상청 정홍상 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다 보니 내일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 예보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곳 기상청의 정홍상 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내일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한 영하 12도, 13도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날씨가 추워지면은 기상청 직원들도 많이 바빠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 기상청이라는 데가 이제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기상 변화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보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지만 위험 기상 이렇게 이제 대설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또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기상청 차장으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그동안 그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대부분이 기상청 내부에서 차장 승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차장으로 부임하신 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 민간 분야 경력자나 아니면 다른 부처 경력자들한테 문호를 자꾸 이렇게 개방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정부 전 부처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실 때도 이런 기상이나 환경 관련 업무도 좀 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오기 직전에 그 기후 변화 관련되는 업무를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후 변화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과도 관련이 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셨군요. 예.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정홍상 기상청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청 인사 시스템 개선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겠죠? 예, 그동안 그 기상청에서 사실 이제 인사나 장비 구입 관련한 좀 잡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 신뢰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기상청 직원들도 스스로 자부심에 사실 좀 손상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신뢰를 좀 회복하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사 면에서도 뭔가 좀 우리가 크게 스스로 혁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선
우리 인력 충원할 때도 사실 기상이라는 게 이제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 폐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더 개방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민간 경력자들 채용을 좀 늘리고요. 네. 그리고 9급 공채가 위주였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7급 공채도 새로 올해부터 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실효성 있게 좀 네. 크게 좀 바꿔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문화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런, 소통하는 좀 개방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잡음이 좀 있다고 해도 사실 기상청 같은 부서는 장비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아무래도 과학적인 기상 관측도 필요하고 하는데 장비 구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상청이 그 예보를 좀 잘하려고 그러면 품질을 좀 올리려고 그러면은 네. 장비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장비를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또 그 절차 면에서도 좀 투명성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장비를 구입 결정 이전에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건지, 이 시점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하고, 다른 외국의 기상청에서 유사한 장비를 구입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 사전 조사를 좀 하는 절차를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기상 장비 도입을 전담하는 팀을 하나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실제로 장비를 사용하는 과에서 각각 이렇게 장비 구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면이 있어서 전문팀을 만들고 그 팀원들을 또 조달 교육이나 이런 전문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상을 예측하려면은 첨단 장비가 그만큼 필요할 텐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장비의 중요성이라는 게. 예, 이제는 기상 예측을 품질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첨단 장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상 예보라는 게 크게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관측하는 겁니다. 기상 기온이나 풍향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그렇죠. 예측이 되니까요. 그런 관측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돌립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그냥 일기도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로서 아주 정교한 수치 모델을 돌려서 그 결과치를 이제 참고해서 예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델 결과치가 나오면은 또 모델 결과치라는 게 100%만 완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역별 특수한 상황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또 예보 전문가들의 판단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 장비가 아주 필수적이고요. 특히 이제 관측에서 관측 장비가 중요하고 또 모델을 돌리는 데는 또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워낙 정교하고 방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 예보 지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좀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사한 기상 상황에서 그 이후에 기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직전 20년간 과거 사례를 쭉 바로 이제 뽑아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장비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의 장비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우리나라 장비 수준도 상당 수준에 이제 도달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위성 같은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기상위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리안 1호라고요. 예.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24개를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데는 5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레이더 같은 경우에 미국이 한 160개 되는데 우리는 10개 정도. 예. 물론 영토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좀 아직.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7878번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올겨울이 따뜻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파가 온다니까 어떻게 된 건지요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예, 사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따뜻하다 그랬던 게 사실은 조금 표현을 조금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따뜻하다고 할 때는 과거 30년 평균에 대비해 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나으냐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월 달 경우에 과거 30년 평균 값이 영하 6도 내지 영하 7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낮다 그러지만 여전히 이제 영하권이고요. 그래서 사실 따뜻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영상 기온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과거 30년 평균 대비해서 위나 아래냐. 예,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럼 올겨울 날씨는 과거 30년과 평균과 비교하면 조금 온도가 그보다는 조금 낮다. 그렇지만 여전히 1월이니까 뭐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기상청 날씨 예보와 관련해서 날씨를 제대로 못 맞춘다 이런 지적이 일부 있었고, 근데 사실은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더 정확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에 저희 예보 정확도가 한 85%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한 91%, 92%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세계에서도 한 5위, 6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기 예보를 얘기하는 거고 조금은 이제 장기 예보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분야입니다. 예. 앞서 첨단 장비의 중요성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예보관들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경험도 역시 무시할 수 없겠죠? 예, 예보관들 사실 전문가로서의 판단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 편서풍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주로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많이 붑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서해안을 거쳐서 오면서 이 바다를 지나면서 이제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토의 한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 지형의 굴곡 때문에 또 바람의 변화가 많고요. 네. 이런 습도가 많아지고 또 이 산지가 많고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거를 이제 미국의 중부의 대평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금방 이제 그런 데는 참 안정적으로 기후가 이 기상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모델로서도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보관들이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경험을 쌓고 노하우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기상청도 같이 더 바빠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이 위험 기상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24시간 근무 체제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이제 위험 기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하면은 또 그 방제기관들 뭐 시청, 군청, 또 국민안전처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또 협조를 해 나가면서 또 언론하고도 이제 때를 놓치지 않고 또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험 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험 기상이라고 하면 뭐 폭설 같은 걸 얘기하나요? 예, 겨울에 위험 기상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대설, 폭설하고 또 한파입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위험 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겨울 위험 기상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과거에 이런 대설이나 뭐 한파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일기도를 분석을 이 과거 경험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분석하고 이제 관련해서 또 우리 예보관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세미나도 가지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이제 예보관들의 역량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위험 기상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 국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제기관들하고 이 소통을 잘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확한 예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적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이 방제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방제기관들하고 이 소통을 강화하고 또 연락망이 문제가 없게 작동이 되는지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험 기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 사흘 전쯤에 또 이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위험 기상이 실제로 발생하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근무 체제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기상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 청취자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대설이나 한파, 이 주의보나 경보 같은, 저희 기상 예보에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정보는 이제 기상청 홈페이지나 예. 또 날씨 관련되는 스마트폰의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상청 것도 있지만 또 민간 사업자들이 만든 것도 있고요. 그런 예. 것들을 좀 활용을 해 주시고 또 131 번호를 누르시면 기상 콜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또 금방 또 문자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6066번이요. 저는 직장이 김포인데 중부지방에 눈이 온다고 하더니 비가 오나요? 비가 오고 있네요. 내일 한파라고 하던데 혹시 중부지방도 포함이 됩니까? 내일 한파가 중부지방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제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 서울 경우에도 북쪽에는 한 3cm 내지 10cm 정도 예. 눈이 쌓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강남 쪽, 대개 이제 한강 이남 쪽은 또 비로 바뀌어서 네. 내렸는데요. 이게 눈이냐 비냐 이 경계점 언저리에서 이제 기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서울 조금 북쪽은 이제 눈으로 그대로 내렸고 또 강남 쪽은 비로 바뀌었고 네. 또 수원 부근의 일부 지역은 또 눈이 또 좀 내렸다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YTN 라디오에서도 수도권 날씨와 교통을 계속해서 그 시간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만 열심히 들으셔도 날씨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워낙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저희 기상청에서 기상 예보를 더 좀 정확하게
또 적기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장비나 기술 수준 가지고 도저히 또 100%까지는 할 수 없는 한계는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문자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2884번인데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없어진다면 언제쯤 없어지나요? 약간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예,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저희 기상청에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50년경 되면은 우리 남한 지역이 상당 부분이 아열대 지역으로 바뀐다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기상청 차장으로 계시는 정홍상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이란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 개그맨 이정수 씨, 또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오늘은 올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얼마 전 윤달이 끝나서 요즘 결혼식에 갈 일 많으시죠? 김 씨도 이번 달에 하나밖에 없는 누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녀 김 아무개라고 적힌 청첩장을 본 친구들이 너 여자 형제가 여러 명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동생이 없는 김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녀는 둘 이상의 딸 가운데 맞이가 되는 딸을 이르는 말이므로
김 씨의 여자 형제가 한 명이라면 장녀가 아닌 딸 김아무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남자 형제가 없는 김 씨가 결혼할 때도 장남 김아무개가 아닌 아들 김아무개로 표현해야겠지요. 올바른 언어 예절이 의사소통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이죠. 놀 만큼 놀아본 오빠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알 거 다 아는 누나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네, 반갑습니다. 저도.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자료 분석학자인 앨리스 자오라는 분이 결혼 전후에 부부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맞춰볼 수 있겠어요? 미리? 일단 또 길이가 짧아질 것 같고요. 결혼 후에. 그렇지 않아요? 길이가 짧아질 것 같고. 밥 먹었어? 응. 애는 뭐해? 자. 그 부부상담 오시는 남편분들이 많이 하시는 호소는 그러니까 아내가 돈 얘기할 때 문자 꼭 보내고 돈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거 이제 고통을 좀 호소하시죠. 네,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있죠. 결혼 전은 약간 이렇게 달달한 문자 있잖아요. 마치 그 사람을 꼬시려는 듯한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그런 걸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정수 씨는 어떠세요? 사실 당사자시잖아요. 지금 신혼이시고. 전 결혼이 1년 차기도 하고 저희는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네, 지금도 뭐 이렇게 되게 꼬시는 문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 꽃이라는 표현이 어제부로 표준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결혼 이후에도 계속 활활 타고 있습니까? 네,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 둘만의 소재로 활활 탔었는데 지금은 애도 있으니까 활활 타기도 하고 분위기가 활활 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계속 활활 타기를 정말 기원해드리고요. 근데 한 3년 후에 다시 만날게요. 아니 활발 타기 바래요. 저는 바라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뭐 상담 받으러 온 기분이네요. 앞서 그 미국의 자료 분석학자가 이 문자를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연애 기간에는 자기야 하는 내용이라든가 서로의 이름 또는 사랑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결혼한 후에는 오케이라는 단어 사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요. 결혼 후에. 한치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 제일 나쁜 게 응도 아니고 이응 두 개 붙는 거. 오케이 표현이 많이.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크게 줄어들었고 집 또는 저녁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이 밥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하네요. 대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노보다 오케이가 많다라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노 하면 왜가 붙으니까요. 노? 왜?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오케이. 그럼 다 끝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심리 대결이 펼쳐집니다. 누가 더 남녀의 심리 분석을 잘 했는지 김선희 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면 김선희, 또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한다면 이정수라고 써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게 싫은 남자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202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프라이버시상 나이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말하길 겉모습도 멀쩡하고 스펙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이 정도면 무난한데 도대체 왜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저보다 훨씬 떨어져 보이는 애들도 정말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하던데 모태솔로라고 하면 다들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어디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는데요. 참, 연애 안 한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운 겨울에 연애는 필요 없는 남자 아나운서 윤경빈이었습니다. 네, 지금 듣는 도중에 178번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시간에는 약간 맞지 않는 문자 같기도 한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자체가 문제입니다. 검찰 출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국민들 이제 반성해야 할 텐데 도통 신문을 안 봐서 그런지 머리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장문의 문자 100원 들었을 텐데요. 100원을 엉뚱한 데 쓰셨네요. 여기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인데요. 예, 아무래도 우리 그 정치 현실에 대해서 붕괴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 이분 혹시 이걸 노린 게 아닐까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에서 이걸 소개해야 맞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남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샵 0945는 문자 주실 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모태솔로. 근데 이 사연이 용경빈 씨 본인 사연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매번 느낍니다. 네. 근데 사실 모태솔로라는 게 좀 이상한 건가요? 모태솔로라는 게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안쓰럽죠. 네. 연애를 많이 못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 세포가 자꾸 죽어서 나중에쯤 되면 자포자기식으로 그냥 크게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요즘은 이게 모태솔로, 썸 탄다 이런 식의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글쎄 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연인으로 다 태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완전 큐피트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얘기하면 좀 모태솔로 이런 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약간 이제 좀 방어 아까 말씀하신 자포자기라든지 이런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모태솔로 이런 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연인으로 태어난 운명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스튜디오 안이 샤방샤방하네요. 사랑이 막 피어납니다. 아까 활활 타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모태솔로도 여자하고 남녀 간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여자 모태솔로하고 남자 모태솔로하고? 남자 모태솔로 저는 그런 느낌이요. 남자 모태솔로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소위 막 총각 냄새 난다 이런 표현도 종종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 뭐 약간 그런 느낌. 여자 모태솔로들은 점점 자기를 더 가꾸고 막 이렇게 경력 개발하고 일하고 점점 골드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런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도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능력 자체는 여자가 사실 좀 뛰어나요. 그래서 여자가 장수하는데도 사실 그게 한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챙기는 그런 자조 이런 것들이 사실 여자가 뛰어나기는 해요. 맞아. 그래서 그 노부부들이 그 어머니 이제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도 일찍 죽는데 남자가 일찍 죽으면 여자는 오래 살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남녀 차이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연애라는 거를 왜 모태솔로라는 말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또 연애하는 게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연애가 모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연애가 사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자기 내밀한 속을 다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갈등과 상처가 유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연애의 상당 대부분은 사실 이별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연애는 사실 이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확실히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잘하는 방법을 안다기보다는 이별을 쉽게 털어내는 방법에 더 능하다. 그래서 다음 사랑에 접근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모태솔로이신 분들에게 꼭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말은 눈을 낮춰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눈을 낮춰라. 제 주변에 모태솔로 분이 있어요. 맨날 저한테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조금 버리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 카드를 딱 제시해요. 자, 이거 어때? 딱 제시하면은 그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모태솔로라는 게 불만이고 그게 싫으면
눈을 확 낮춰보면 정말 풍부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성이 유전 터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심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 더 심리 분석을 잘하셨는지 김선희 원장 말에 공감하신다면 김선희,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이정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3919번이 이정수라고 써서 보내왔는데요. 밖에서 PD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니고 이정수 씨 아내 번호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아, 진짜요? 예.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많네요. 제가 사랑합니다. 페어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지금 남편 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여보 보내주세요. 네. 제가 만약에 사우디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부인들한테 문자 대박 왔을 텐데. 네.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설문조사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결혼하기까지의 연애 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6개월에서 1년이 적당하다라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후순위를 보면 남녀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데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긴 연애 기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연애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량 높았고 연애 기간이 1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아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여성의 70%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남성은 20%만이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결혼하기까지의 연애 기간 얼마가 적당할까 해서 가장 많은 답변이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지금 답변을 했다는데 두 분 경우에는 연애 기간, 결혼까지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나요? 전 4년 정도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네. 저는 그 연애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정도 길다 보면, 이제 못 볼 거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요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요런 부분에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서서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결혼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수 씨가 말씀하신 긴 연애에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그 연애가 이제 막 5년, 6년 이렇게 길어지시는 분들 중에 일정 부분의 분들은 못 헤어져서 계속 만나는 분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연애가 무조건 좋다라고 단편적으로 사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서로 정말 잘 맞고 갈등을 잘 극복해서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일정 부분의 분들은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는 분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너무 골이 깊으면 과감히 헤어지는 결단을 하는 것도 저는 개인의 발전과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 나중에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죠? 연애할 때.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 가장 적당한 연애가 얼마인가지 연구를 했어요. 이거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연구자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과 이제 부부치료자들이 다 합의를 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또 쫄기까지 하시네. 그냥 얘기해줘요. 한 1년, 1년 정도. 아니, 만 2년. 만 2년? 예. 만 2년의 기간이 가장 적당한 연애,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도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간을 이제 만 2년이라고 보죠. 김선희 원장께서는 연애를 2년 하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만 2년 정도 연애도 있었고요. 더 짧았던 연애도 있었고 지금 결혼은 한 1년, 2개월, 3개월 그 정도 후에 이제 결혼을 했죠. 만나고 나서. 우리 김선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잘 보고 있으면 인생을 되게 논문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좋은 코스들 있잖아요. 좋은 코스만 짝짝짝 밟아. 그런가요? 네. 그 재미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재미없다는 얘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 2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쳤는데 결혼이 안 된 건 왜 그래요? 결혼이 안 된 거. 그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한번 넘어야 되잖아요, 벽을. 이거 뭐 국장님 경험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 조금 전에 2년 한 경우도 2년이 있고. 가장 이제 좀 알맞은 연애 기간이다. 국장님은 왜 끌어들여요? 지금? 아니 왜 2년 했는데 왜 결혼을 못해 이렇게 뭔가 물어보셔가지고. 그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애 기간이 좀 길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네요. 그 여자분들이 좀 더 남자를 세밀하게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하다고 봐야 되나요? 제 입장에서. 신중함. 네, 신중하고 잘 보고. 남자들은 결혼을 약간 우발적으로. 결혼해야겠다. 그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로맨스를 추구하는 성향이 그런 친교 로맨스 추구하는 성향이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정수 씨가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우발적이기보다 남자분들이 결정을 하고 저렇게 성취 위주의 이 사람 내 사람이다.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성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프로포즈 경우에도 보면은 여자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랬고 남자는 20%만이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랬고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럼 80%는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대답이. 그러니까 남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게 20%예요. 남자들의 그 프로포즈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느껴지네요. 그럼요. 부담감이 이벤트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 어중간하게 해서는 나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만 되고 애매해진다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70%가 남자가 해야 한다라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압도적으로. 이게 요즘에 사실 사회가 점점 남자가 여성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진정한 남녀 평등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가 예전처럼 막 진짜 상남자가 아니라 점점 이제 조금 코드가 둘 여자와 남자의 힘의 분배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즈에 대한 그 개념도 남자가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것도 약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성들이 프로포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모양이죠. 꽤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남자가 먼저 하냐 여자가 먼저 하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니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대다수 여성들이 남자가 프로포즈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가 안 할 경우에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왜 프로포즈를 안 하지?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것이 좀 증폭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것을 남성분이 좀 아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해도 괜찮지만 남자분들한테 살짝 용기를 준다면 평상시에 그냥 흘러가는 말로 나는 프로포즈 할 때 아무 반지나 이런 비싼 거 레스토랑 이런 거 말고 그냥 갑자기 장미꽃 한 송이를 주면서 무릎을 꿇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딱 던져주면 이런 싸도 된다. 저렴해도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를 인지시키면은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승자를 결정한 시간입니다. 벌써요? 김선희 저번 주에 제가 이겼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김선희 원장 지금 77표 나왔고요. 이정수 씨는 75표 나왔습니다. 2표 차이로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주도 그렇고 팍빙이네요. 팍빙. 굉장히 정말 열린 경력만 더 있었어도 제가 이겼는데 좀 가족들을 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지배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매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공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하고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한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오는 31일 저녁 7시 반 또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